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차피 개인회생 할 건데 이자 언제까지 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개인회생 하면 이자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근데 이자를 안 내면 당장 다음 주에 카드값 내야 되는데 카드사 직원이 가만히 있을까? 엄청 갈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론상은 신청한 날부터 이자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면 그날부터는 법원의 관리하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원의 지시에 따라 맞춰주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변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의 감독하에 개인회생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채무자가 자기가 봐서 자기 유리할 것 같은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면 그게 편파 변제이고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기각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재판 보조시 진행 중인데 자기 마음대로 자꾸 변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 관리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신청 이후에는 변제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또 신청하고 3일 정도 있으면 금지 명령이 나오니까 금지 명령의 효력에 의해서 채권자들은 변제를 요구해도 안 되고 변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카드사 은행들은 개인회생과 금지 명령 효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 들어가고 사건 번호 나오면 카드사나 저쪽에서는 더 이상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건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실무상은 또 별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실무상으로는 상담한 날부터 이자를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시면 서류 준비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스캔하고 첨부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2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서류 구비가 완비가 되면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한 이날부터는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요 1, 2주 전에 상담한 이날, 사실상 이날부터 이자를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니 왜냐면 어차피 2주 있다가 사건 접수될 건데 신청 들어가면 이자 안 내도 되는데 채권자가 돈 내라 하지도 않는데 굳이 2주일 동안 내가 먼저 이자를 한두 번 더 내서 돈 200만원 400만원 이자 내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물론 뭐 채권자 갚아주는 거긴 한데 지금 형편이 너무 궁하니까. 일부 채무자들은 아니 그러면 상담받고부터 이자 안 내면 신청될 때까지 1, 2주가 남아있는데 요 기간에 가압류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가압류를 이론상 가압류는 뭐 신청하고 법원에서 3일 만에 가압류 결정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채권자가 오늘 연체됐다고 오늘 바로 가압류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자도 채무자한테 전화하고 독촉하고 갚으라 해서 안 갚으면 2주 있고 한 달 있다가 그제서야 법 조치를 시작하는 거지 하루 만에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상담받고 이자 바로 안 냈다고 접수하기까지 이 1, 2주 기간 동안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주 드물게 이 기간에 가압류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담받은 날부터 이자를 안 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이전부터 연체가 되신 분이죠. 벌써 몇 달 전부터 연체가 돼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자가 이미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조치 신청을 했고 내가 상담받고 집에 갔을 때쯤 그게 우리 집에 송달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그래 알겠다. 법적으로는 신청한 날부터 안 내도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 2주 전에 상담받았을 때부터 안 내면 되는구나. 남들은 이때부터 안 내는구나. 알겠다. 그런데 아직 신청까지 2주가 남았는데 내가 상담받고 오늘부터 이자를 안 내면 당장 내일 카드사가 왜 카드값 안 내냐고 전화가 오면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채무자님은 미안하다. 개인회생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사 직원이 묻겠지. 개인회생 준비 중이면 사건 번호 알려달라. 접수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채무자는 아직 접수는 안 됐고 지금 서류 준비 중이니까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사건 번호 나올 것이다.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사 직원이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1주나 2주 있다가 전화가 와서 회생이 접수된 게 맞습니까? 물어보면 채무자는 사건 번호 알려주면 되죠. 접수증 사진 같은 거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채권자는 전화 오지 않고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걸 알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심하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단 카드사 직원이 2주 동안 기다려줬는데 다시 전화했는데 사건 접수가 안 돼 있다. 사실은 개인회생을 안 하면서 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맹렬하게 독촉 추심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일부 채권 추심 회사나 일부 추심 직원이 개인회생 제도를 잘 몰라서 서류 준비 중이라 해도 계속 독촉을 하고, 또는 일부 추심 회사 직원이나 카드사 직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1주 2주를 못 기다려주고 폭언을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이나 대리 맡기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홍길동 씨는 우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계약하고 진행 중이신 분이 맞다. 내가 2주 후에 사건 번호 불러줄 거니까 더 전화하지 말고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하고 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그래 알겠다. 뭐 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얘기해주면 끝이니까 다 해결되는데, 근데 나는 지난주에 빌린 채무, 지난주에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자 한 번도 안 냈다. 내가 듣기로는 요거 신청하면 바로 사기죄 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데 이자 3번 안 내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글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다소 과장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자 3번이 유무죄의 기준이 되면 얼마나 우스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1억 빌려가지고 이자 3번 내주면 무죄, 이자 2번 내면 1번 적게 냈으니까 유죄, 3번 내면 무죄, 2번 내면 유죄. 이거 너무 그냥 들어봐도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되잖아요. 사기죄의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의 기준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 달리는 거지, 이자를 10번 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고 사기죄 유죄할 만한 사안이면 그냥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한 번도 안 낸 채무자의 케이스에서는 이론상 굳이 따지자면 사기죄 여지가 약간 있긴 하죠. 왜냐하면 변제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거니까. 그렇지만 실무상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 한 번 안 냈다고 바로 사기죄가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기죄 고소가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이자 한 번 안 냈다가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거나 조직적인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거나 이 정도 되면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고소가 들어왔을 때 이자를 2번 냈냐 3번 냈냐는 나의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빌리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면 기분이 나쁘니까 바로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경우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내가 이자 3번 냈다고 말하는 게 무혐의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5번째는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자를 계속 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내가 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다른 채권은 회생에 집어넣었지만 이쪽 은행 채무는 계속 이자를 내줄 테니까 내 집을 경매에 넘기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경매를 막아야 되는데 담보대출 이자 지금도 안 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잘 내겠다고 경매 넘기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히려 채무자가 이자를 잘 내겠다 해도 시중은행 입장에서 이자 내는 계좌 막아버리고 이자 그만 내세요, 우리는 그냥 개인회생 인가 나오면 경매 넘기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편 내가 부동산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깡통이야, 전세 꽉 차 있다 또는 대출이 꽉 차 있어서 이거 이자 내느라 너무 힘들어졌다, 이거 들고 있다가는 개인회생도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자 안 내셔도 되죠. 어차피 경매로 날릴 거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시세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대출이 200, 300밖에 없다, 계속 타겠다, 이런 분들은 이자를 계속 내주시면 되는데 자동차 중고가치는 100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담보대출은 2000, 3000이나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뭐 굳이 타시겠다면 이자를 계속 내고 타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3000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을 다 하시고 1000만 원짜리 차를 소유하시는 게 산술상 너무 손해가 아닌가. 그래서 차를 타지 않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자 그만 내시고 캐피탈 전화 오면 이자 못 낸다, 공매로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